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 작품은 암울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과 비판을 담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영화를 보기 위해 간 영화관에서조차도 애국심을 강요받아야 하는 군사 독재의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본다면요, 애국가가 울려 퍼질 동안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낄낄대면서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새떼와는 달리 애국가가 끝나면 각자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는 그 화자 자신을 보며 화자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결국은 여기가 포인트겠네요. 그죠? 앉는다, 주저앉는다가 기본적으로 포인트고, 흰 새떼와 그 다음에 우리 화자를 포함하죠. 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정도로 일단 알고 들어갑시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영화가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넷플릭스는 아닐 거야. 그죠? OCN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간적 배경은 극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시대적 배경은 80년대예요. 일상적 소재를 통해서 풍자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일반 대중이고요. 현실의 구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라고 일단 설정해 놓고 들어갑시다. 자,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대요. 경청한다는 것은 주의 깊게 듣는 거죠. 내지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는 걸 우리가 경청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공경하는 사람은 공경할 것이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일제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즉 하고 싶으면 하고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본다면 자유의지가 억압된 현실이고요. 획일적인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애국가 들어야겠지요. 하지만 강제는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애국가는 결국 뭡니까? 조국애 내지는 획일적 권위적인 사회를 상징하는 단어다 라고 본다면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는 구절은 강요된 조국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결국 반어적인 표현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애국가를 경청하는 우리 3개의 단계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기, 서, 결 이렇게 나눌게요. 삼천리 화려강산에 잠깐 물론 화면 속에 나오는 거는 삼천리 화려강산이겠죠. 그러나 화자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해피한 공간이야? 아닐 거야. 왜? 획일적으로 강요된 일제히 일어나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삼천리 화려강산은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우리나라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을숙도라고 하는 건요, 애국가 영상에 나오는 섬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풍자의 대상인 우리나라를 얘기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일정한 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화자가 있는 현실 세계예요. 이룩하는, 떠나는, 잘 있어 난 갈래 이거예요. 흰 새떼는 결국 뭡니까? 삼천리 화려강산 을숙도 갈대숲을 떠나는 존재죠. 왜 떠나? 그거는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현실을 거부하는 존재예요.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자, 여기서 자기들은 누구예요? 흰색 때죠? 화자는 포함하지 않죠. 끼룩거리면서 새의 울음소리죠. 그런데 새의 울음소리가 끼룩거리면서 해서 이제 또 뭘로 넘어왔어? 낄낄대면서. 새들이 낄낄대요? 아니죠. 새의 울음소리를 사람의 웃음소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새들이 우리 사회를 뭐하고 있다? 비웃고 있다. 우리 사회를 뭐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 라고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끼룩거리다, 낄낄대다 어때요? 발음이 살짝 비슷하죠? 한마디로 뭡니까? 음성상징어의 변용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열, 2열, 3열 횡대로 빠져나오는 녀석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 문화에 대한 풍자고요. 자기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흰새떼들이 살고 싶은 세상이겠지.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이지.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뭐야 이거는?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이면서 자유와 이상의 세계를 향하여 날아간다. 그렇다면 요거는 대립이 되는 시어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 서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흰새떼들의 자유로운 비상. 우리도 우리들끼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죠, 화자죠.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한마디로 새들처럼 현실을 비웃고 현실을 조롱하면서 우리의 대열이래요. 역시 마찬가지로 획일화된 모습이고요.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뭐야, 화자가 추구하는 자유의 세계로 날아갔으면 소망이죠. 좋겠다, 내지는 날아갔으면 한다, 날아갔으면 나는 좋겠다, 해피데이 하는데, 어이, 깜짝. 또 뭐가 나왔어?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죠. 이야기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는 거죠. 시상의 전환이고요. 애국가를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 끝구절이죠. 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는데 뭘 보전해? 획일성을 보전해. 뭘 보전해? 억압을 보전해. 뭘 보전해? 자유의지 상실을 보전해. 뭘 보전해? 독재 체제를 보전해. 라고 하는 뜻이 들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현실에 순응할 것에 대한 강압적 주문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요? 주저앉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부분은 자유와 이상의 추구와 좌절이죠. 더더군다나 자리에 앉는다에서 주저앉는다는요, 어때요? 어감이 강조되죠? 점층적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요, 낭만적이고 현실 비판적이다. 어조는 냉소적인 어조이다. 자, 획일적이고 자유의지가 상실된 암울한 현실에 대한 삶, 그 삶에 대한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애국가의 배경 화면에 따른 상념, 띵크죠? 생각에 의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 일단 이 작품은요, 기본적으로 애국가 시작하고 생각,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국가 끝, 이런 식으로 액자형 구성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애국가 시작.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내용이 중간에 쫙 나오다가 끝나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내지는 주저앉는다
라고 해서 현실에 대해서 뭐합니까? 그렇죠. 좌절하는 걸로 끝나요. 즉 시작에서 벗어나고 싶다가 끝나면서 좌절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의 배경화면은 평화로운 전경이지만 우리의 현실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 이러한 아이러니적인 인식, 역설적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나타나는 그 화려강산 을숙도, 이런 풍경은 실제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화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자는 애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것이 꾸며낸 현실이고 어리석은 국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우민화 정책에 의해 교묘하게 포장된 것임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냉소적인 어조고요. 그 다음에 반어적 때는 반복을 통해서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볼까요? 자, 일단 대조법이에요.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은 뭡니까? 그렇죠.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들이죠. 획일화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앉죠. 주저앉는 존재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흰 새떼와 그 다음에 화자를 포함한 우리는 결국은 대립적 내지는 대조적 현실 대응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들이다 라고 보면서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겠네요. 흰 새떼들은 현실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들은 현실에 구속된 존재로 형상화함으로써 자연물인 새떼들을 인간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반어법이에요. 자, 반어법은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그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난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강산을 떠나네요. 자, 여기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다 또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다는 거예요. 지금 애국가를 귀를 기울여 듣는 거가 되고요. 애국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으려면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화자는 일제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일제히라는 부사를 사용함으로써 당시의 어떤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즉 나는 애국가를 공경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강요된 조국의 억압적인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하며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점칭법이에요. 점칭법은 어디 나왔죠? 여기 나왔죠. 각각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이런 점칭적 반복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화자의 좌절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